법인세 재비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테마주를 좋아하시죠? 테마주 중에는 근거 없이 오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근거를 가진 테마주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이른바 정책 수혜주가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때 테마주는 어떤 근거로 형성이 될까요? 어느 나라든 보수당과 진보당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려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법인세를 올리려 하는 편이죠. 이런 경우에 기업들에게는 아주 미묘한 회계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법인세가 변화됐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DTL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DTL이나 DTA의 그 현금 효과는 결국 그것이 환급되는 순간에 세율이 적용돼서 차감되거나 혹은 더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세율이 올라가면 DTA와 DTL은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집권해서 세율이 내려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DTA와 DTL은 동시에 내려가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7년 전후 진보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DTA가 감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캐리포워드를 50%만 인정하겠다라고 법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리포워드는 뭔가 기업에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다음 차기로 이월시킬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손실이 올해 있었다면 다음에 5억 원의 이익이 상쇄되는 거죠. 나머지만 이익으로 잡고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미국은 이런 캐리포워드를 10년까지도,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고 그마저도 절반으로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DTA가 감소하게 된 거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율 그리고 이연 법인세는 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보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업종이 구체적으로 유리하게 될까요? 세율을 올리게 되면 오른 세율대로 자산 효과가 있죠. 그래서 DTA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게 됩니다. 자, DTA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미지급 법인세에서 차감된 자산이니까 차감되어 법인세 재비용이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곧 네트인컴, 그러니까 순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DTL이 많은 종목이 유리해집니다. 세율이 작아지죠. 그와 함께 DTL,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부채로 항목이 올라가니까 이게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 법인세에서 추가로 추가해야만 되는 DTL이 작아지게 되면서 법인세 재비용을 줄여주게 되죠. 자, 다시 복습하자면 법인세 재비용은 미지급 법인세를 먼저 일단 적어놓고 DTA, DTL이 있다면 각각 자산과 부채 계정에 채워 넣고 여기에 밸런스를 맞춘 것이 바로 법인세 재비용, 최종적으로 내될 법인세 재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DTA가 많은 상태에서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높아진 세율로 요 자산 계정이 차감되는 거죠. 당연히 법인세 재비용이 더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DTL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공화당의 집권, 그러니까 집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DTL이 많은 상태에서 세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미래에 될 세금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만큼 미래 이익은 반대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던 회사를 가지고 이 모습을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법인세율이 30%였던 것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서 50%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보당이 집권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대변을 보세요. 오른쪽이죠. 미지급 법인세가 34억 6,500만 원. 지난 방송 기억하시죠? 그리고 DTA가 있었어요. 차변 왼쪽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자, 세율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DTA가 어떻게 돼? 5525,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밸런스를 맞춰서 줄어드는 거니까 내야 될 법인세가 차감돼서 34억 4천만 원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요?
법인세율을 10%로 낮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했어요. 자, 그럼 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똑같이 미지급 법인세는 똑같습니다. 이 불변이에요. 34억 6,500만 원. 자, 그런데 지금은 DTA가 10%로 감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10%면 500만 원이 되죠. DTA는 5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줄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법인세 비용은 얼마로 그려져요? 3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자, 그럼 다 빼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DTA는 어떤 때 주로 발생한다고요? 선수금을 받았다든지 혹은 워런트가 있을 때 생기잖아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의 권리니까. 선수금을 많이 받는 회사라면 누굽니까? 단연코 조선주를 빼놓을 수 없어요. 물론 업황호전의 영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진보 정당이 집권할 때 가장 유리해질 수 있는 업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많이 받는 업체, 이를테면 조선주나 보잉사 같은 항공기 메이커들이 자주 테마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럼 DTL은 어떤 때 생기게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이 많은 회사입니다. 납품처가 많고 이런 회사들. 진보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외상 매출금이 언제나 많은 부품업체나 무슨 제조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업종에 속하게 되죠. 발생 기준으로는 매출만 있어도 장부상으로는 일단 이익이 난 것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렇게 기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세무는 반드시 현금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받기 전에는, 수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현금을 받기 전까지는 입금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금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세금도 없고, 세금 없지만 나중에는 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 즉 DTL을 기본적으로 많이 깔고 있는 회사가 누구다? 바로 제조업 혹은 부품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선거철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굳이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지는 업종 그리고 나빠지는 업종만 이렇게 잘 관찰해도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겠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막 오릅니다.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그러면 거의 공화당이 집권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선주나 항공주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